김한길 당대표 말씀 있겠습니다. 한 원로 신부의 지나친 발언을 빌미로 여권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아주 무섭습니다.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서 걱정이 큽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이 있었다면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제에게 허물을 심는 것으로 결코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0만 개 국정원의 불법 트윗 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더 큰 혼란과 분열로 치닫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서 더 큰 혼란을 막아야겠기에 어제 저는 새누리당 황우려 대표를 만나 전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앉아서 특검과 특위, 법안과 예산,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등의 정치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우려 대표는 3, 4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전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창신 원로 신부의 연평도 관련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NLL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NLL을 한치의 빈틈없이 사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수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민주당은 추모에 큰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줍니다. 문제의 발언을 민주당이나 연석회의와 연계시키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매우 불순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국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은 국정원 개혁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각계 연석회의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더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제안에 하루속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전병헌 원내대표 말씀 있겠습니다. 어제 김한길 대표와 황우려 대표가 만났습니다.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시간 달라는 약속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4인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서 민주주의 수호 문제, 민생 법안과 예산 문제,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 문제 등 전국 현안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대화 채널 구성조차 어렵다면
집권 여당이 과연 현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 그야말로 세간에서 떠돌듯이 지금 문제는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종북의 문제가 아니라 종박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의 태도 전환을 비하면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 상임위를 가동하면서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치열하고 심도 있는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각 상임위마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구분하도록 하고, 그리고 민주회복과 민주 파괴에 대립각을 세워서 민주회복을 승리로 이끌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재벌 특혜와 민생 보호에 치열한 전선을 펼쳐서 국민의 힘으로 진짜 민생, 민주 회복, 그리고 민생 보호의 승리의 성과를 이뤄내는 국회로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 역시 민주, 민생, 그리고 지방 재정을 살리는 네 가지 분야를 살리는 사생의 문제를 별단의 기조 속에서 정부 여당의 중상층과 서민 증세하는 별단코 저지하는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국미사와 관련해서 국민은 차분한데 박근혜 정권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국방부에 이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중 포화,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지역 말단의 문제에 마치 적대 국가의 선전포고하듯이 발언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민 반응입니다. 특검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이고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편협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을 시키고 오히려 전국을 생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와 정부와 그리고 여당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문현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그런데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임명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라고 참으로 아니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업소는 이른바 신고는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불법 유흥업소로 영업을 해온 곳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회식을 함께한 참석자 명단 제출을 재촉해도 강간무소식인 것입니다. 왜 강간무소식인지 다 위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유흥업소를 국민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흠결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은 어떤 것이 흠결이라는 말입니다. 나라 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사람에게 지금 줄줄 새고 있는 복지 예산을 철저히 감독하고 그리고 공직자를 문책해야 하는 장관직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기가 차는 노릇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후보자는 망설이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병환 정치의장 발언 듣겠습니다. 총리는 어느 나라 총리고 박근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대정부질을 통해 대독 총리에 이어 친일 역사 왜곡 동조 총리라는 오명이 더해진 정홍원 총리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 부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리의 무개념 역사 인식도 모자라
우리 땅 이여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기간 국익 극대화라는 외교의 기본은 뒤로 하고 중국어 실력만 뽐낸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1969년에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여도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영토인 이여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다투는 모양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2008년도 방공식별구역을 최신화하면서도 이여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새누리당,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본연의 임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종북몰이에만 빠져있는 사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운영, 세제 복지뿐만 아니라 외교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의 기본, 역사 왜곡에 대한 기본적 인식부터 갖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국방부는 대성 대입과 같은 엉뚱한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정 지역 편중 인사에 이어서 낙하산 인사로 박근혜 정부 인사는 망사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표적 보수 언론까지도 사설에서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깃들은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 파티는 끝났다는 대통령과 부총리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 중 34명, 45%입니다. 대통령 측근이거나 대선 당시 선대에 참여했던 인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전문성도 경영 능력도 없는 인사들을 보궐선거에 불출마 대가로 그리고 대선 유세단장이라는 이유로 공기업 사장으로 낙하산에 태워 내려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 500조가 넘는 공공기관 혁신에는 관심조차 없고 대선 전리품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낙하산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을 보란듯이 내팽개친 또 한 번의 박근혜 표 공약 파기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단지 선거용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폭발시켜 위선 정권으로 낙인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파기 불량 상품인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연구원장, 신임 복지부 장관 내정자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래 세대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한 문제투성이 연금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 제출을 강행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극심한 비판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불통, 먹통 정부의 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을 막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연금 정책을 바로 잡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규춘 사무총장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정은 부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야말로 참으로 경악스럽고 있을 수 없는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로 제대로 역사 공부를 했다면 과연 중학생도 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대표로 의견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추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가 동맹 추결을 하고 또 중로 상가를 철시하고 대학문 앞에서 을사늑약 폐기와 을사 오적 차단을 부르셨던 108년 전 오늘을 너무나 허망하게 만드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럽게 총리의 답변을 빌미로 현 정권의 정체성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니 대한민국 총리의 역사관이 친일, 식민사관으로 똘똘 무장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안마다 모기 소리로 일관하는 총리의 태도,
책임 총리들을 모두 눈알만하게 만든 현 정부의 국정운영 그 시스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 정권 하에서 친일 식민사관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그리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따른 정통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고질병이 되고 있는 논란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만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갖춘 그런 총리, 만인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트인 입을 갖춘 그런 총리, 그리고 책임 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권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변화와 소통 그리고 책임 위에 국민 통합이라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총리 그리고 여당 대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 역시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권 스스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성을 촉구합니다. 다음 문병수 부의장 발언하겠습니다. 예, 국민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유신 독재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이것이 권위주의 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국민 협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국론 분열과 혼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선과 일방 통행만을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규탄에 이어 천주교 사제에 이어서 조계종, 개신교까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불공정 선거의 진실을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종북으로 몰아 본말을 전도하려는 시도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말꼬투리를 잡아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 권력이 수시로 간첩 사건을 일으켜 국민 여론을 써먹던 수법이지만 독재 정권은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섰던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거대한 폭풍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 비판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마치 역습의 빌미를 잡은 듯이 대응하는 것은 대선 개입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특검, 국정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 입법 및 예산에 집중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이 계획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사항인 겁니다.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러한 우리 외통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이 발전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아울러서 국무회의 규정에도 이러한 점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3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및 법령이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히 이 계획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안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 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기본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 DMZ 지역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계획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올해 내년도 2014년도 통일부 예산에 402억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명백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일 후에 이번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보고 계획은 원천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백운규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대대적인 공세에 나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사중 나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NLL은 그 역사적 연원이 어찌됐든 간에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NLL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분쟁 수역화를 노리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 행위로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안보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발언을 빌미로 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략적이고 오만하면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종교가 왜 나서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주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정원원 총리가 문영표 복지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킬 의사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문영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소홀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과연 공직자의 위치에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 이미 파기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정이 나아지면 그 나머지 30%를 주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영표 후보자는 100% 모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준다면 화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소신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 다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임명한 장관 후보자는 70%만 주겠다고 하는 그 모순, 우리는 개인적인 흠결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만약에 문영표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기초연금 공약을 소실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고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하는 얘기해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거짓말을 완전히 입증하고 수행할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묻습니다. 빨리 결단해서 이런 거스로부터 벗어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인생을 고려하고 또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불통에 또 오만과 독선의 자세를 버리고 특검과 또 특위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국회에 일제 보고도 없이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기습 처리된
철도 서비스 WTO 정부 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조달협정 GPA 개정안은 그 내용을 볼 때 당연히 국회의 비준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당은 이에 대해서 기본 입장을 밝혔고 정부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거듭 요구한 바입니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계 무역협정 가입 국가는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정보 조달 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정부가 그동안 철도 민영화를 통해서 철도 산업의 지분을 시장에 공개 입찰한다면 외국 자본이 우리 철도 산업에 끼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KTX부터 경전철까지 툭하면 멈춰서는 고장철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현실에서 외국 기술과 자본에 대한 장악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논란이 되고 있고 우려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관련된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즉각 정부 조달협정 국회 비준안을 저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이 제거할 경우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주는 매국적인 행위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국회 비준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심사를 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합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난 10월 10일 한 달 반 전에 결산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마치려 했으나 문제가 된 대북 심리전단 예산 150억에 대한 증빙이 없었고 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억 대북 심리전단 예산만이라도 증빙 서류를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대면 보고를 하긴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며 어제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대면 보고를 받아본 결과 150억 심리전단 예산에는 댓글 알바 비용 등 대북 심리전단의 업무에 대한 집행 예산이 없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댓글 알바에 대해서 280만 원씩 11개월 동안 지급했다라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대북 심리전단 예산 150억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당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댓글 알바에 대한 3,080만 원 용처가 어느 특수활동비냐라는 질의에는 아직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세하게 대북 심리전단 예산 150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석현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국방위 위원들 그리고 공정방송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이 농성을 끝냈습니다마는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빨리 이 특별 다수제를 비롯한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거의 8개월 동안 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지난한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는 이유는 책임이 온전히 지금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면 여당 의원이 남경필 의원 아니라도 우리가 받을 의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하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지금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현행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요구는 지금 준엄합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와 많은 방송인들이 지금 회식된 상황이 있고 또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를 빨리 수용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빨리 수용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고스란히 지금 미방위의 법안 소위로 다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안 소위가 제대로 지금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힘과 어거지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식으로 돌아가서 정치의 정도를 따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솔직히 시인하는 정직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천주교와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김수환 총장님께서 생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잘 경청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실제로 정치를 국회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여당조차도 자율적인 권한을 못 갖고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상황은 정말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눈치 빠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것이고 여야는 조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나 당의 공식 지도부가 대화의 채널로서 존중돼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과 모든 의원들은 김한길 당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의 지도부와 거기서 만들 공식 협의체의 여야 협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상하기는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